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제가 이제 장기표가 본 저질 언술사 유시민. 저질 언술사는 뭐 저의 표현이 아니라 어제 바른미래당의 대변인이 쓴 표현을 제가 차용해 봤습니다. 자, 유시민뿐만 아니라 이중적, 삼중적, 십중적인 586 운동권 세대들 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남 좌파들이요. 이제 아마 조국이 강남 좌파의 상징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본래 유시민은 어려웠습니다. 제가 아는 그 과거를 아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이제 딱 돈을, 그것도 방송 통해 돈을 버는 순간부터 먹는 술이 틀려지고 이제 소주에서 와인으로 바뀌고 뭐 주위사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뭐 조국이도 그랬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국은 보통 본래 우리 회식을 하면 네. 보통 뭐 삼겹살집인데 그렇죠. 이 네.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제 먼저 유시민 그 문제부터 이야기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행위를 보고 네. 범죄 행위가 드러났는데 네. 그거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옹호하는 사람은요. 네. 범죄 행위자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어? 네. 아니, 조국이는 말이죠. 뭐 자기 아들, 자기 딸 뭐 등등 하려고 또 돈 좀 더 벌려고 뭐 이래 하는데 네. 그때는 사실 범죄 의식이 스스로는 좀 부담은 있었겠지만 별로 없이 했을 수도 네.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드러났는데, 그것도 총체적으로 많이 드러났는데, 네. 이게 뭐가 잘못이냐? 네. 이렇게 그렇죠. 말하는 사람은, 이는 진짜 나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요. 예. 예? 네. 아, 강도를 보고요. 그 강도가 뭐가 나쁘냐 하면 이 강도보다 더 나쁜 겁니다. 네. 나는 그래서 이 유시민 등, 말하면 이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은 조국만큼 했든 안 했든 네. 그 심리 상태가 네. 조국보다 저는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네, 우리 네. 사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국이를 무슨 면죄부 주는 네, 말이 네. 돼서는 안 네. 되는데 네. 이 가진 자 강남 좌파라는 게 뭐 조국이 만이겠습니까? 유시민이 만입니까? 네. 이분에 보면 이 대학 교수들 등등 서로 말이지 품앗이 네. 야, 이 형편없는 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거는 한 2달 전에요. 네. 좀 드러난 일이 있는데 네. 그거야말로 진짜 국민적 질타와 네. 분노와 네. 척결이 있어야 됐는데 네. 그걸 못하고 넘어온 점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요컨대 이 말을 하고 싶고 네. 그다음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 옛날에 다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입니다. 네, 네. 대체로. 네, 네. 솔직히 말해서 네.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고는 네.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네. 이건 너무 민주화운동을 뭐 평생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제대로도 안 하니 뭐 변방에서 좀 말이야 어쩌다가 데모한 사람들이 네. 더요. 자기들이 더 아주 순결하고 네. 고고한 척 한다고 네. 하는데 그래 해왔던 사람들이 네. 이 조국이를 옹호하면 이게 민주화 운동 이런 거 옹호하는 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그럼요. 부도덕과 부정의한 걸요. 민주화 운동은 군사 독재를 물리치는 것만이 아니라 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도 민주화 운동의 중요 내용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조국이 사태를 통해서 조국이만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사이비 민주 세력, 네. 강남 좌파들도 장사 지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떤 이제 사건이 터지면요,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이슈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사회의 아젠다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젠다 형성이 되면 여기에선 저는 그 아젠다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 적절성, 또 우리 사회의 현실적 미래, 또 사회의 지속성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거기에 한국 사회는 이념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념까지는 좋아요. 이념을 잣대로 뭐 그걸 평가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더 부도덕한 게 편가르기, 내 편. 내 편이면 옳은 거고 내 편이 아니면 아니다. 틀렸다. 이 시각으로 보는데 좌파들이 이렇게 유난히도 심합니다. 유시민이가 전형적인 그런 거죠. 지금 자기 편이기 때문에 조국이 내 편이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의. 그다음에 그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데 상식을 어긋나서도 조국이 옳다? 게다가 무슨 전화 걸어가지고 동양대 총장한테 이 시나리오대로 해주십시오. 그건요 증거인멸에다가 교사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무슨 조국을 평한다? 저는 뻔뻔하고 지금 부도덕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작태들이 똑같습니다. 지금 걔들이 하는 게 게다가 이제 저도 사실
이른바 세대는 586 세대입니다. 저 뭐 대학 다닐 때 뭐 잠시 좀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평생을 먹고 살면서 지금 한국사회 기득권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기득권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기득권 대 반기득권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수들이 지들끼리 품앗이 가지고 자기 자식들은 자기들의 다음 세대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득권 옹호하는 그들이야말로 기득권이죠. 유시민이야말로 엄청난 기득권이죠, 지금 사실. 네. 그럼요. 그런데 이 문제가 결국은 강남 좌파의 문제. 네, 그렇죠. 네. 이 강남 좌파와 관련해서 조국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네. 그럼 강남 사람들, 즉 부자는 네. 그 좌파, 말하면 진보적인 주장을 못하느냐 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네. 그 아주 언어의 유의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네, 네. 강남 좌파라는 말은 즉 부자이면서도 네. 진보적인 주장을 한다고 해서 강남 좌파가 아니고 실제로는 지는 잘 먹고 잘 살고 부도덕하면서 네. 즉 그런 부자가 네. 말하자면 행세는 진보연 행세에서 명예까지도 얻으려 한다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조국이 어디 말해놨는데 보니까 네. 사르트르도 말이지 굉장히 돈도 많고 그러는데 진보적인 주장을 했는데 네. 그건 왜 강남 좌파라고 비난 안 하느냐 네. 그러더라고요. 사르트르는요 자기 삶이 아주 자기 말대로 한 사람입니다. 그럼요. 네. 네. 자기 삶과 말이 일치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비아냥대는 말이 네. 말하면 이 캐비아 좌파가 아닌 거죠. 네, 네, 네. 네. 아닌데 조국이는요 지내고 나서 보니까 네. 지가 말한 거하고 전혀 그럼요. 행동하고 네, 네. 말하고 행동하고 달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강남 좌파를 네.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돈이 실제로 많으면서 네. 없는 사람들을 위하고 또 진보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거라면 그걸 오히려 칭송하지 누가 그걸 비난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네. 이걸 얼렁뚱땅 뭐 돈 많은 사람은 진보 주장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걸 피해 나가고 네. 있어서 이것도 또 더 나쁜 거죠. 네. 사실 민주노총은 현대 자동차 직원들의 평균 월급이 9,600만 원입니다. 연봉이. 예, 그것도 한 뭐 2, 3년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네, 2, 3년 전 네. 정도입니다. 그들이 무슨 뭐 서민? 그들이 대표하는 민주노총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죠. 정말. 그런데 이제 이 기득권층들의 그 작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뭐 유시민 씨 뭐 와인 먹고 뭐 고급 뭐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한국에 누릴 만큼 누렸기 때문에 이제 끝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어떻게 끝내야 끝날 되겠습니까? 겁니다. 어떻게? 이번에 이 조국이 사태는요. 네. 진짜 불행 중 다행으로 네네. 이 말하자면 이 강남 좌파, 사이비 좌파, 시대착오적인 네네. 좌파의 본색을 드러낸 사건. 그럼요. 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정의당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네.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이고 진보적이지 않은 진보정당이고.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세상에요. 정당이 같은 것도 아니고 네, 아닌데 네. 명색이 야당이라 하고 네. 진보정당이라 하면서 네. 이 조국이 같은 사람을 지지를 네. 사실상 지지거든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 이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요. 네. 이날로요 이 정의당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의당 당원들이 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말하자면 부패하고 네. 몰염치해졌는지를 그럼요. 네.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네. 사건이 네. 이 정의당 사건입니다. 네. 즉 정의당의 조국에 대한 이 지지는 네. 이거는 정의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진짜 구석구석 맞습니다. 썩었음을 네. 저는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에 대한 책임을 정의당한테 물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의당도 거대한 기득권 정당입니다. 네. 사실 실제로 그 기득권 정당입니다. 네, 그렇죠. 네. 후원금도요 맨 먼저 다른 국회의원들보다도 후원금 제일 모금이 먼저 받습니다. 제일 먼저 됩니다. 네, 네. 그 민주노총에 기반해가지고 네. 그 10만 원씩 네. 격리과에서 쫙 해가지고 네, 예. 올리거든요. 예. 전혀 정의당 의원들은요 후원금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뭐 국회의원 해봤지만 평범한 국회의원들은 후원금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누구 고개 숙이려니까 자존심 상하고 좀 속된 말 쪽팔리고 정의당 의원들은 안 그래요. 그냥 자 1억 5천만씩 들어옵니다. 선거 때 3억씩 들어옵니다. 그래놓고 또 이번에 하는 거 보십시오.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진보적이지 않은 진보정당. 참 제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는 저는
이제는 좌우를 떠나서 기득권 대 반기득권. 그런데 가장 이제 부도덕한 게 본인들이 기득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말했던 인간들이 까보니까 기득권이었다. 어떤 거대한 검은 기득권 세력이었다. 아주 위선, 네. 조국 사태의 최대 그 조국이가 네. 드러낸 최대 문제는 윗선입니다. 윗선. 네.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조국 사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 임명 안 했다면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 사실 이게 아니었으면 또 이대로 하면서 뭐 문재인 정권 하는 거고 또 보수는 그냥 하다가 분열되고 하다가 그냥 정권 그냥 저들에게 연장해 시켜주는 거 할 텐데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운동본부도 이제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번 사태가 아니었으면 이런 거 생각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네.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네, 바꾸고 맞습니다. 네. 또 대한민국 사회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아내야 됩니다. 네. 우리 장 교수님 오늘 딱 정의를 해주셨어요. 이번 사태에 대한 정의가 딱 바로 이겁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